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일 이민 첫번째 기사 1461년 명천순 5년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조화를 받고 사정전에 나아가서 시위, 제장과 승지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일 개묘 첫번째 기사 1461년 명천순 5년 의금부에 명하여 장령 예지를 보방하게 하고 또 그 처자도 석방하게 하였는데 불상을 도둑질한 정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3일 갑진 첫번째 기사 전독사 이종년이 그의 기첩 대중례를 몹시 사랑하여 그 아내를 소박하고 자주 때려서 사망에 이르렀고 다만 딸 하나가 있었는데 종에게 부탁하여 전장으로 보냈다. 임금이 이를 듣고 의금부에 명하여 그를 가도 국문하게 하고 그 딸은 동서인 정길의 집에서 기르도록 하였다. 이 종년은 곧 노물제의 사위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3일 갑진 두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정이 공주의 집에 거동하여 질병을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3일 갑진 세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경국대전의 공물은 쌍방의 정원에 따라 대납하되 수령이 그 정한 값에 의하여 수급하고 만약 억지로 대납하게 하거나 갑절 이상 대갑절가량으로 값을 거둔 자와 관에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값을 거둔 자는 모두 제서 유의율로 논하며 그 값과 물품은 관에 몰수하여 등록한다. 무릇 공물은 모두 다음에 6월까지 다 바치되 그 대납하는 자는 모름지기 제사에 다 바칠 수 없다는 문첩을 받은 연후에야 비로소 값의 수납을 허용하며 이를 어긴 자는 그 값을 관에서 몰수한다고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운 것이 이와 같이 상밀한데 지금 수령들이 민간의 정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대납하게 하며 그 대납하는 사람은 공물을 바치지 않고 먼저 그 값을 거두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로 논하여도 족하지 않으나 수령마저 이 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청컨대 이제부터 공물은 진성의 대납과 자비를 가추 기록하여 한결같이 입법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만약 자비한다고 핑계하고서 몰래 대납을 행하거나 혹 간청에 따라 법을 어기고 폐단을 만드는 자는 유사전을 논하지 말고 즉시 파출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진성은 지방에서 중앙에 오리는 각종 보고서 또는 그 물목 진성장을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월 4일 을사 첫번째 기사 밤에 좌승지 김종순 좌부승지 유자환에게 명하여 의금부 낭청 나유선을 불러서 묻기를 불상을 도둑질한 자를 어찌하여 속히 국문하지 않느냐 하니 나유선이 답을 잘못하여 즉시 내병조에 가두게 하였다. 내병조는 궁중에서 시비의장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병조에 딸린 관아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4일 갑을산 두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승포 나호야 보천사의 원우위 상승포 호자 일기주 대관 지산 대두 원실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임영대군 이구 좌의정 신숙주 좌찬성 황수신 매 시위 제장 승지 등을 불렀다. 신숙주로 하여금 나유선에게 묻게 하기를 내가 도둑을 국문하는데 몹시 느리게 하고도 억지로 변명하여 대답하지 않으니 너는 실상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나유선이 대답하기를 신이 성상 앞에 본래 진퇴한 바가 없어 하문을 당하였을 때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가 실로 그런 것을 억지로 옳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그 즉시 죄를 과할 것이지만 우선 사하여 준다 하고 이내 술자리를 베풀어 선정관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황수신과 이조판서 구치관 저하승지 김종순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불상을 도둑질한 자를 국문하게 하고 또 김연지를 의금부 제주로 삼아 국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충순당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선정관은
혁명, 계라, 시위, 전령, 부신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원이다. 세조칠록 23군 세조 7년 1월 5일 병호 두번째 기사 진루 이신이 길에서 감찰 등을 만나 말채찍으로 벽제하는 자를 때리고 인하여 2건을 빼앗았으므로 감찰 등이 비엄하니 형주의 명한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벽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날 때 구종 별배가 그 길 위에서 자빈의 통행을 금지시키던 일이다. 세조실록 23군 세조 7년 1월 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관찰사와 경찰관 등에게 유시하기를 장차 강원도에 옮겨 살려는 자는 아울러 평안도 황해도에도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군 세조 7년 1월 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한길도 도우질제사 박경에게 유시하기를 알타리 향 화인 이거아 첩파 양산파 등이 말하기를 신의 종류로서 고령 등지에 거주하는 자들이 국가의 성의를 다하여 따르는데 이제 올적합 등의 침략을 입어 가옥이 불타서 능히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청컨대 고령 장성 밖에 토성을 붙여 쌓고 출입하여 경작하여 그 생활을 안정하게 하소서니 경이 속기 지세를 친히 살피고 그들의 정원을 널리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군 세조 7년 1월 6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불상을 도둑질한 자를 잡아 고함 장룡대의 이귀돈 등은 강도를 잡은 예에 의하여 상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군 세조 7년 1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구사 도주 등원 차량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군 세조 7년 1월 8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우도 경찰관 조지하의 개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보충군 등에서 비록 거간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양적에 붙여 부실하게 된 자는 청컨대 모두 옮겨 살게 하고 아울러 타도에도 이를 유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군 세조 7년 1월 1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승지 등이 임금의 환구의 친제를 정지할 것을 청하다. 전교하기를 나의 병이 몹시 괴롭지는 않으니 차차 내일의 정후를 보아서 하겠다 하더니 조금 있다가 전교하기를 종묘의 춘향대제는 왕세자로 하여금 서평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종묘에도 이미 세자로 하여금 서평하도록 하였는데 더욱이 환구는 교회에 있어 찬바람을 무릅쓰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또한 세자로 하여금 서평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종묘와 환구에 모두 진제하고자 한다 하였다. 세조실록 23군 세조 7년 1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승조군에서 아뢰기를 정조 회례연의 찬물을 이미 갖추었는데 정지하였으니 청컨대 이를 성균관 유생에게 내려주소서 하니 서로 이르기를 입직군사를 먹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군 세조 7년 1월 1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국가의 둔전법이 육전에 실려 있으나 유도 평안도 곽산 안주 사마 황해도 황주 수원 강명 함길도 정평 덕원 강원도 연곡 삼척 양양 고성 울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그 나머지 여러 고을에는 지금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제도 관찰사로 하여금 대전에 의하여 황폐해 있는 경작할 만한 땅을 가려서 둔전을 만들게 하고 만약 없으면 공전에 붙이거나 절호된 전제로 하여금 결부의 수를 가추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만약 마음을 쓰지 않는 관찰사나 수령이 있으면 엄한 규리를 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둔천법은 변방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농기구와 곡식 종들을 주어서 땅을 개간하게 한 뒤 그 곡식의 일부를 거두어 굴양미에 충당하던 제도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니마차 올즈갑 상호군 야다호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승정원의 문적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명하여 본원 및 교서관 노예의 집을 수색하게 하니 3인을 잡아서 아뢰었다. 정교하기를 이와 같다면 서구를 두고 수장해 두는 뜻이 어디에 있다 하겠는가 하였으니 대개 이를 맡아서 지키는 자의 건밀하지 않음을 책한 것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친히 영영전에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제실에 제기하고 찰로 이르기를 대례를 반드시 간략하게 행하는 것은 그 정성과 공경을 다 하려는 것이다. 번거로우면 반드시 태만한 마음이 생기는 까닭에 간략하고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세속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서서히 하는 것을 공경하는 것으로 삼으니 이는 오로지 그 태만함과 거만함을 모르는 것이다. 집내와 모든 집사에게 빨리 행사하도록 유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친히 종묘에 제사하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친히 환구에 제사하고 환궁하다. 백관이 진하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중순단에 나아가 종친, 제추, 승지 등을 불러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고 또 인지당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올량합 동환호, 유호, 시로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처마 밑에 언복년을 베푸니 종친 제추 및 모든 헌관 집사 외인 야인 등이 시연하였는데 청성이 심한 의가 백양 각대를 띠고 나오니 마치 옷과 같이 보이고 다른 띠로 고치라고 명하였다. 많은 음식을 외인 야인에게 내려주고 또 군사들에게도 술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종친, 제추, 승지 등을 교태전에 불러 고견을 베풀고 또 직예문관 김덕원을 불러 중용을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박형에게 유시하기를 고령의 싸움에 경이 경솔을 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사의 사망자가 수인이 되었고 마침내 올적각과 더불어 원한을 맺었다. 그러나 바야흐로 경에게 중임을 맡겼던 것이므로 책하지는 않겠으니 경은 그렇게 알도록 하라. 이제 적들이 스스로 힘이 부족함을 알고서 바야흐로 그 일당을 많이 모으려고 꾀하고 있으니 우리를 위하는 계책은 그들이 서로 떨어지게 하는 데 있을 뿐이다. 혹 인편을 통하여 올적합 등에게 말을 전하여 고령의 싸움이 실상은 올량합 등이 도둑질을 할까 의심한 데서 기인한 것이지 너희들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혹은 서계로 교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이 서로 합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되며 또 근처의 성의를 다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잘 무마하는 것이 좋다. 이제 말한 우두 등이 올량합과 더불어 연결을 꾀한다는 것은 이것이 혹시 스스로 과장한 말인 듯도 하니 이 역시 잘 살펴 철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회에 임하여 대책을 베풀어 시행하는 것은 특히 경에게 달려있으니 경은 강효문과 더불어 같이 상의하여 행하도록 하라 하고 또 평안도 도순 찰사 김질과 도질제사 황석영에게 유시하기를 동봉한 박형의 계본과 박형에게 유시한 일들을 경도 역시 다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엄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한 먼저 스스로 피폐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함길도 순찰사 강효문이 사변을 치게 하였다. 저녁에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충순당에 나아가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6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강상보 홍귀회의 고신을 돌려주라고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7일 무 첫번째 기사 조이정 신숙주 병조판서 한명에 예조판서 홍윤성 도순지성 임 등을 불러서 함길도의 사변을 의논하고 드디어 도제사 박형과 순찰사 강효문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듣건대 경들이 박과 별라 등지의 적을 공격하려 한다고 하니 만약 능히 그 굴혈을 소탕한다면 매우 통쾌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적들이 기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서울에 왔던 사람도 바야흐로 돌아가고 있으니 아직은 정벌의 거주를 정지하고 서서히 그 추세를 관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봄 농사철에는 침입하여 공격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여 경작하지 못하게 하고 가을에 가서 또 그 배를 베어 버리게 되면 수년을 가지 않아서 적들이 반드시 곤란하여 성심으로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장책이다. 적이 만약 스스로 온다면 이에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니 경은 모두 그렇게 알도록 하라 하였다. 박과 별라는 두만강의 지류의 하나이다. 별라는 여진어 빌라로서 내를 말한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7일 무 두번째 기사 니마차 올즈캅 우지 차리 등 8인이 하직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성균관 사예 이계손으로 하여금 서계를 치부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예조판서 홍윤성이 공경이 왕지를 받들건대 우두 직내 등이 오른쪽 알타리와를 와서 공격하였을 때 변장이 그러되게 얼량합이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불러서 물으려고 하였으며 우두 등도 역시 알타리를 잘못 의심하고 고령의 군병을 청하여 추격한 것이다. 피차가 정실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더불어 싸웠으므로 내 이미 변장의 주의를 다스렸으며 우두 등도 특히 잘못 의심한 데서 나왔을 뿐이지 본시 우리 군사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내 이를 허물하지는 않는 바이다. 너희 예조에서 이를 우두 등에게 효유 통보하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시니 너희 우두 장내 등은 성상의 정지를 잘 알고서 기순하고 조연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7일 무 세번째 기사 이조판서 구치관의 품계를 승록으로 더하고 강순을 함길도 도우직제사로 하였다. 구치관은 성품이 엄하고 굳세며 청년 간수하여 그 문정의 사사로이 찾아와 청탁하는 일이 없었으며 수년간 국령을 잡았으나 사람들이 가는이 없었다. 승록은 종 일품 문간의 품계이다. 간언은 남을 이간하는 말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8일 김이 첫번째 기사 임금이 충순당에 나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8일 김이 두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의 관찰사와 경찰관 등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농사철이 이미 임박하였으니 옮겨 살 사람들로서 이미 본도를 떠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는 것을 정지하게 하고 추수하는 일을 기다리라고 이미 하삼도에 유시하였으니 그 이미 본도에 도착한 자는 전의 사목에 의하여 존율하도록 하고 그 성명과 거주하는 지명 받은 토지의 결부를 상세히 기록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9일 병신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는데 주아이정 신숙주 및 니품 이상의 관원을 부르 숫자례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19일 경신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 채찰사 구치관과 황해도 도 관찰사 김길통 등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구치관에게 명하여 수를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구치관에게 이르기를 경이 평안도를 관할하면서 그 수염이 점점 휘어졌는데 이제 함길도로 가게 되었으니 마음이 매우 편치 않다. 그러나 변방의 일이 지극히 중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충순당에 나아가 신숙주 및 모든 제출을 불러서 구치관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물품을 후하게 하사하였으며 형조판서 박원형과 환관 안노에게 명하여 보재원으로 가서 전별하게 하였다. 구치관에게 하교하기를 경이 함길도의 군무를 맡아 살피도록 명하니 그 경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자는 군법대로 이를 처리함이 가할 것이다 하고 함길도 순찰사 강효문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구치관을
도질제사로 삼고 경을 부관으로 삼으니 경은 마땅히 모두 몸받도록 하라 하고 한길도 도관찰사 정식과 도질제사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구치관에게 명하여 도내의 군무를 살피도록 하였으니 경 등이 이하 모든 장수는 구치관의 지휘를 듣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월 세조 7년 1월 1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연기 현감 서준이 군자의 쌀 콩 20석을 도용하여 말과 바꾼 사실을 비록 그 이미 공초에서 승복하였으나 수령으로서 장제를 범한 자는 다시 전국의 수령을 헤아려서 만약 부족함이 있으면 모두 도용한 것이라 칭하여 을에 장신을 가하였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도용한 정적이 명백한 자는 이를 개품하여 장신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아이정 신숙주에게 명하여 전주를 의논하게 하고 이순지를 지휘중추원사로 김사우를 판한승부사로 이석형을 형조 참판으로 하무치를 중추원부사로 임효인을 충청도 도관찰사로 홍익생을 경상좌도 도질제사로 박대생을 경상우도 도질제사로 삼았다. 당시 논의에 무죄가 있는 재상으로서 관리의 직임을 맡게 하여 소장을 익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김사우에게 이 직임을 제수한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자만 많았다. 전주는 임무를 전형하여 적소에 배정합니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강원도 관찰사의 개차에 의가에 아뢰기를 본도가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이 많이 유망하였기 때문에 하삼도의 백성을 모집하여 채웠으나 예전의 백성으로 유의한 자를 검함이 없기 때문에 이에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이에 앞서 본도에서 유의하여 떠난 자를 각각 가 있는 곳에서 문적에 기록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그 나이와 용모를 기록하여 이첩하게 하고 다시 하삼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문적에 기록한 것을 상과에 철저히 수색하여 아뢰도록 하고 하소서. 또 유의한 사람들이 토호 및 향리의 집에 숨어있어 추세해 내기가 어려우니 옮겨와서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준정을 진고하게 하여 그 이정과 호수는 책임을 면하도록 허용하고 언닉하고 고하지 않은 자는 유례여여 주의를 과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개차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간단한 서식의 글이다. 추세는 부역이나 병력을 기피한 사람 또는 상전에게 임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 몸을 피한 노비들 등을 모조리 찾아내어 본고장에 돌려보내는 일이다. 준정은 성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정은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 사무를 맡아보던 사역의 하나이다. 이임, 이장이라고도 한다. 호수는 땅 8결을 한 단위로 하여 공부를 바치는 책임을 지게 한 사람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채찰사 구치관과 부사 강효문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아른바 김파을댐이 장간호의 아비 우루합의 집을 아울러 공격하려는 것을 다 알았다. 김파을댐은 전에 이미 성의를 다하여 따랐으므로 면하여주고 장간호도 역시 바야흐로 조정에 입시하고 있으니 아울러 공격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선농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도승지 성임을 불러 선교하기를 속기 병료를 강습할 만한 자를 선정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고 교수관으로 하여금 병료 200건을 인쇄하여 강습하는 자에게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 제추 및 성균관 대사성 서강, 판봉상 시사, 임원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걸어서 후원에 이르니 이순지 등으로 하여금 모정을 세워 터를 보게 하고 드디어 취로정 목가에 나아가 서강 임원준 등에게 명하여 병서, 장자, 노자, 한문 등의 서적을 강하게 하였다. 또 오찰로 출제하기를 취로정 목가에 나아가 종실 제추와 더불어
치도를 담론하다 하고 임원준에게 명하여 시를 짓게 하였는데 이때 하늘에서 큰 바람이 일었고 다음 날에는 또 습진을 하려던 참이었다. 임원준이 시를 지어서 올리기를 옥년이 때로 봄 태액지에 놓으시니 하늘바람 불어내려 가벼운 티끌을 쓰는도다. 해가 기울도록 경세의 담론을 파할 줄 모르는데 박년 아침에는 또 무신의 섭진이 있다고 하였다. 서강이 진강할 때 그 말이 석교에 대한 시비에 미치자 망령되게 석교로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가지고 억지로 모르는 것을 꾸며 대답하였다. 임금이 그 의중을 떠보려고 연하여 두어 잔의 벌수를 내리고는 취하느냐고 물으니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억지로 스스로 변명하여 논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반복해서 캐어 물으니 서강의 말이 몹시 불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인물이 바로 하위지와 같은 인물이다 하고 서강이 소리 높여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이 무슨 면목으로 진신사에 끼겠습니까?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고 임금의 올자락을 잡고 스스로 하소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도로 충순당에 나아가 전교하기를 서강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탐하고 군부를 경멸하였으니 죄가 막대합니다 하였다. 이때 날이 이미 어둡고 제추들도 모두 나갔으므로 환관, 임동, 엄경지 등에게 명하여 서강에게 장 30여도를 때리게 하였다. 성임으로 하여금 불경한 정상을 묻게 하니 서강이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신이 집에 있을 적에도 항상 내전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강이 대답하는 바가 다 묻는 데 대한 것이 아니니 더욱 죄가 있다 하고 또 별감으로 하여금 장 10여 도를 때리게 하고 그쳤는데 성임 등이 나가자 서강을 후원에 결박해 두었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어찰 함길도 도적제사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경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그 심스러운 마음을 놓지 못하겠더니 이미 경을 보낸 뒤에는 즐거운 마음이 유연히 생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경이 승부에 대한 까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러하나 도리어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 나는 비록 이겼어도 교만하고 저들은 비록 졌어도 근심하기 때문에 그 형세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까닭이고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는 것이 병가의 상사이므로 그 형세가 어려운 것이 두 번째 까닭이고 경은 비록 까닭을 알지만 휘하의 장사는 그 까닭을 모르니 어찌 능히 교만함을 없애겠는가. 그 형세가 어려운 것이 세 번째 까닭이다. 경이 다시 이 세 가지 까닭을 살핀다면 하늘같이 큰 공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 애는 대개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첫 번째는 족한 것을 알고 너무 공을 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고 둘째는 적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며 셋째는 때를 보아 움직여서 경솔히 거병하지 말고 신중히 거병하지도 말며 반드시 공부를 하지 말고 반드시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도 말 것이며 깊기는 못과 같고 움직이는 우리와 같이 하며 간사함도 없고 우직함도 없이 곤도로 지혜를 돕는 것이 그것이다. 경이 나의 고유하는 바를 살핀다면 글자 한자도 헛된 것이 없을 것이니 경은 말하지 않더라도 믿을 것으로 안다 하였다. 세조실록 23군 세조 7년 1월 22일 이렇게 해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게 아뢰기를 어제 서강이 성상 앞에서 무례하기가 막심하였으니 참컨대 유사에 내려 공문하여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서강은 그 죄가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 하고 경조판서 한명회와 도승지 성임을 불러 전교하기를 서강이 한낱 소신으로서 임금을 능욕하여 조명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지난날 하위지 성산문 등이 항상 간쟁한다는 명목으로 행행하고 스스로 높이려 하더니 드디어 반역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서강도 역시 그런 무리이다. 내 극형에 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차 제주 관의 영속시키려고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한명에 대답하기를 윤당합니다 하였다. 나쁜 놈. 조명은 거짓을 꾸며 명예를 구함이고 행행은 승리가 급하고 마음이 좁음이다. 간사였으면 저렇게 대들겠나. 간사 안 하니까 저래 대들지.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2일 개행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안효례가 아비의 거상 중에 남의 노비를 얻으려고 꾀하여 최복을 벗고 길복을 입고는 함부로 대궐문에 들어갔으니 그 윤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힘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계명률을 살펴보건대 상을 다하지 않고서 최복을 벗고 길복을 따른 자는 장 80대이며 함부로 황성 논에 들어간 자는 장 100대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효례는 죄가 심하게 들었으니 아비도 없는 그 마음을 점점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요리에 의하여 가볍게 논하게 되면 그 죄악을 징계할 도리가 없으니 청근대 고신을 거두고 멀리 유배하여 두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공신이 까닭으로 다만 고신만 거두고 외방으로 유배하도록 명하였다. 안효례는 본래 전농시 서리로서 엄영풍수학을 업으로 하여 서운관에서 일하여 왔는데 부질없이 스스로 옳다고 고집하고 남을 애써 이기려고 했으며 경진년 무과에 겁제하였는데 임금이 이를 광대로 길러왔다. 최복은 참최나 자최의 상복이고 길복은 3년상을 마친 뒤에 입는 보통 옷이고 전농시는 제향에 쓸 여러가지 물자와 전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이다. 서운관은 태조 원년 1392년에 베푼 관아인데 전문, 재상, 역일, 주택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0일 개한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조효산의 아내 상원 군주가 과부로 살며 가난한데도 그 형 진난금 이종생이 주휼하지 않으니 그를 파직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주휼은 매우 가난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0일 개한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래기를 전 첨지중추원사 최흥효의 아내 민씨의 동복 아우인 전주부 민성민이 민씨 집에 와서 민씨의 머리채를 잡고 함길로 끌고 나가서 많은 상처를 입혔으며 취초함에 미쳐서는 한가에 승복하지 않았으니 몹시 간악합니다. 청근대 고신을 거두고 가두어서 군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2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급제 이숙감이 그의 친구 오상문의 첩 금생을 간통하였으니 죄가 장 80대이고 금생은 장 90대입니다. 금생은 지 아비를 따라 급제에게 몸을 급제에게 팔아 넘긴 것인데 오상문이 그 정실을 모르고 억측하여 소문을 퍼뜨렸으니 죄가 장 80대이며 종의 의심스러운 말을 듣고 장중손을 간부로 몰아서 소문을 퍼뜨렸으니 죄가 장 60에 도 1년입니다. 아니 명하 유사전의 이름으로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 거동하여 매를 놓아서 사냥하는 것을 보고 좌의정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서강이 한낱 소신으로서 임금을 능욕하였으며 그 말이 불공함에 관계되니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내가 중한 법전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미루고 있는 것은 세 번 생각하기 위함이다 하고 또 좌우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모든 죄주들은 마땅히 이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송계평에 이르러 어가를 머무르고 술을 오리게 하는데 이품 이상의 관은 입시하였다. 어가가 돌아와 성균관에 들어가서 알성을 하고 명륜당에 나아가 어찰로 출제해야 하기를 배광의 스승이 법을 만세에 들이오니 이제 사망도 미치지 못한 점은 무엇이겠는가 하니 진사 김순리 등이 시를 지어서 올렸다. 드디어 영영대국은 이염의 집으로 거동하였다가 날이 어두울 무렵에 이르러 황궁하였다. 알성은 임금이 성균관 논무의 공자 신위에 참배합니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4일 얼죽 첫 번째 기사 햇머리 하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4일 얼죽 두 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서 성균관 사학 유생의 후원을 모으니 무릇 560여인이었다. 영의정 강맹경 좌의정 신숙주 예조판서 홍윤성 이조참판 이극감 독건관으로 삼고 판사섬 시사 임원준 염건 은교 김수령을 대독관으로 삼아 출제하기를 우리나라가 서북은 비어있고 동남은 차 있어 이제 서북으로 백성을 올리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다 옮겨가기를 그리하고 있다. 그 백성을 옮김에 있어 모두 즐겨 옮겨가게 할 수 있는 계책을 듣고자 원하노라 하고 재생들에게 종이와 붓을 주고 종이 끝에 단지 성명만 쓰고 식권을 묵도록 하였다. 임원준 김수령 등이
성명을 풀어붙이도록 청하니 모든 학사들이 다 이르기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였다. 이것감이 유독 주장하기를 국가시험 이름을 풀어붙이지 않는 것은 고래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말이 옳습니다. 하며 마침내 구례에 의하여 홍윤성에게 명하여 상관을 통솔하고 재생들의 권자를 거두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큰 소리로 외쳐 장내가 솟아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북을 울리고 큰 소리를 치는데도 저 사람은 겁을 빼지 않으니 진정 용사로다. 또한 유생 중에 만약 화를 쏘려는 자가 있거든 사후하여도 좋다 하니 유화, 김칠이, 박자곤이 관역을 쏘아서 마쳤으므로 홍윤성에게 명하여 그 성명과 나이를 기록하여서 아래도록 하였다. 진사 성현이 먼저 책문을 지어 바치니 임금이 보고 나서 이를 포상하였다. 이어서 논어를 강하게 하니 성현이 그 대의를 간략하게 풀었다. 임금이 가하다고 말하고 성현에게 겁제를 내려주었으며 오부승기 김국광에게 명하여 성현의 권자를 봉해서 잘 간직해 두었다가 방을 내거는 날을 기다려서 다시 아래도록 하라고 하였다. 시관 등이 권례에서 유숙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은 거리끼리지 말고 자기 집으로 나가 자고서 내일 일찍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독군관은 임금이 친히 참석하는 과거의 시험관이다. 종이품 이상의 문관으로서 임명하였다. 대독관은 친림 과거에 임시로 임명하는 정산품 이하의 시험관이다. 시고는 과거 때 글을 지어 올리는 종이다. 삼관은 정균관, 교서관, 예문관, 문필과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유학은 벼슬 안 한 유생을 말한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4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조성문이 적실에게는 아들이 없고 비첩에게 아들이 있어 일찍이 명하여 그 비를 종량하게 하고 조성문으로 하여금 모든 제추에게 연양을 베풀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 조성문이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도성지 성임 좌부승지 유자한에게 명하여 손온과 육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으며 임영대군 2구, 익형군 2간, 명예군 2당, 오상군 2주, 귀성군 2준, 청성위 심안의에게도 잔치에 가도록 명하였다. 종량은 종이나 천민으로서 양민이 됨을 말한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4일 을중 네 번째 기사 경기도 채찰사 성봉자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진율사를 겸하도록 하였으니 관찰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서 조치하라 하고 또 경기 도관찰사 이극배 등에도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4일 얼추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충청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예조판서 홍윤승이 그 아비를 홍산으로 뵈러 가니 산지를 베풀어 위로하고 아울러 그 어미와 조부모 외조부모의 분묘에도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한누리하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문과 급제의 하숙산 등 3인을 뽑고 또 생원, 유순, 유자본, 안양생, 성현 등 4인의 제술이 약간 우수하여 회시에 직부하도록 명하였다. 김국관이 다시 성현의 권자를 아뢰니 모두 말하기를 신분을 보고 급제를 취하면 후일의 패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국광이 말하기를 이미 승상의 교지가 있었다 했다. 성현의 책문이 졸속하고 정식에 맞지 않았는데도 임금이 그 나이가 젊고 가르칠만 하다고 하여 아울러 뽑으려고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성현의 책문이 비록 좋으나 격식에 맞지 않으니 10년의 회시에 직부하도록 허용함이 가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현은 성임의 아우이다. 이때 성임은 도승지로 있었고 김국광은 우부승지로 있었다. 직부는 전강, 절일제, 황감제, 통도, 외방, 별과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문과의 복시 또는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이다. 식년은 과거를 보이기로 한 정한 해를 말한다. 태세가 자, 오, 묘, 유가 드는 해를 말한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김칠이 박자곤을 선정관으로 임명하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대소 인원의 대궐 안에서의 건수의 수효와 호계의 검지에 대하여는 누차 법을 세워서 지극히 상세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혹은 건수를 더 늘리기도 하고 혹은 존장을 만나면 문득 사례를 행하니 습관이 풍속을 이루어 다만 조정의 예의가 엄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윗사람을 공격하는 뜻이 없습니다. 참건대 이제부터 본조 및 집무소에서 엄중하게 고찰을 가하여 문을 파수하는 자가 이를 금하지 않으면 아울러 그 주를 다스리고 금한 것을 범하는 사람은 한 작업을 내리게 하고 만약 공신일 경우에는 부과하며 유사전을 논하지 말고 3번 범하면 파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건수는 종친이나 무무백관에게 나라에서 내려주던 관아의 구종이다. 호괴는 무릎을 약간 꿇고 상대하여 인사하는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하의 존엄이 없다고 이를 금하였다. 부과는 관리가 과오를 저질렀을 때 그 과오를 별지에 써서 정 안에 붙여두던 일이다. 도목정사의 자료로 삼는 것인데 부표과명이라고 한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이승소를 예문관 제학겸 성균관 사승으로 이설을 공조참의로 원지야 권경을 첨지중추원사로 구달충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로위는 처음에 권문세가의 자제로 충당하였는데 갑사 별시위로 이속함에 이르러 시험 보는 것을 면제하고 회시에 직부하기 때문에 각 폰관원의 처백에서 나은 자들로 마구 평로위에 속하여 회시에 나아간 자가 많습니다. 참건대 이제부터는 회시는 모름지기 현관의 보단자를 상과하여 비로소 취재를 허가하고 비록 이미 취재한 자라도 또한 보단자를 상과하여 서용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갑사는 각 고을에서 서울에 올라와 수기하던 군사이다. 별시위는 오위의 하나인 용량위에 속한 장교의 부대이다. 내금위의 취재에 뽑힌 사람과 무가 복시에 화살 6대 이상을 맞은 사람으로 편성하였다. 현관은 실직을 말하며 보단자는 신분 보증서이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어찰로 의정부에 내리기를 신하로서 임금에게 간하는 자가 그 마음에 옳지 않은 것을 보고 간하는 것은 이것이 곧 고든 마음이고 그 옳지 않음을 보고도 간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거짓된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한다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대도이다. 군주가 그 고든 마음을 보고 이를 허물하면 군도를 잃을 것이고 그 거짓된 마음을 보고 용납하여도 군도를 잃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자를 보상하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도인 것이다. 이제 서강이 전혀 노자를 잃지도 않고 헐뜯었으며 묻지도 않았는데 불교를 배척하여 말하기를 조박이 곧 상도라 하여 군부를 옳지 않게 여기고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을 스스로 막지 못하였으니 거짓됨이 어찌 이와 같은가. 만약 법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세도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비방하며 서로 승상하여 이를 곧 어진이로 삼을 것이니 군신의 큰 기강을 누가 능히 바로잡겠는가. 이는 대단하지 않은 일이 아니니 교영에 차함이 가할 것이다 했다. 사인 정문형이 본부의 은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윤당합니다. 이 나쁜 놈들아. 하니 즉시 의검부의 전지를 내려 교영에 처하게 하였다. 그 아내가 상언하기를 서강은 독자이니 빌건대 죽음만은 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이 나쁜 놈들. 의검부의 사리기를 서강이 성상을 비방하였으니 청건대 반역의 유래에 의하여 정물하게 하소서니 윤하지 않았다. 서강은 과거에 올라 집현전으로 들어가서 누차 천전하여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던 것인데 성품이 잘고 경솔하며 조급하였고 시비의 변론을 좋아하였다. 시비를 하면 어땠어? 조박은 옛사람이 다 밝혀낸 찌꺼기라는 뜻이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므로 오랫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교수에 제수된 자가 이를 한직으로 보고 다방면으로 모면할 길을 엿보며 즐겨 그 직임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수한데 까닭없이 석 달 동안 직임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현직 조건으로서 연고를 칭탁하고 직임을 행하지 않는 율에 의하여 장 100대에 파직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사양하고 회피하는 자는 수령으로서 사양하고 회피한 자는 6년간 서용하지 않는 예에 의하여 3년간 서용하지 않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8일 기사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충주 단양 직산 제천 양춘 청풍 연풍 등의 고울은 실롱함이 더욱 심하니 창건대 군사는 충등 강무에 호종하지 말게 하고 선군은 보리가 익을 때까지 하나여 4번으로 나누어서 방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8일 기사 네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9일 경호 첫번째 기사 한물이 하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9일 경호 두번째 기사 호재의 전지하기를 주효선의 아내 상원 군주가 가난해서 능히 스스로 나가지 못할 형편이니 매달 쌀 한 석씩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9일 경호 세번째 기사 함길도 순찰사 강효문이 아뢰기를 종성수주에서는 올야가 야질대가 와서 고하기를 화라운 올적합의 벌합, 영가대, 가칭대 등이 각각 군사 700여 명을 인솔하고 장차 갑산 등지와 평안도에 침구하려고 한다 합니다.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현재 제종 올적합이 무리를 짓고 이에 오진 군사를 나누어 와서 둔치하고 두루하며 물러가지 않고 있으니 형세상 믿을 만한 것도 같았어. 즉시 갑산으로 하여금 군마를 정돈하여 방비를 더욱 엄히 하도록 하고 또 이미 평안도에도 치부하였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이를 좌의정 신숙주에게 보이도록 하니 신숙주가 글로 써서 아뢰기를 이제 적의 성식에 관한 계본을 보건대 적들이 형세를 많이 벌이어 우리로 하여금 병력을 분산하게 해놓고 그 틈을 타서 돌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형, 강, 효문 등이 이미 그 정실을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응변할 계책을 갖출 것이니 멀리 중앙에서 제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니마차 등이 실제로 온다면 경솔이 더불어 싸워서 적들의 결속하는 마음만 굳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제라도 마땅히 구치관에게 명하여 유시하여 형세를 살펴서 니마차 등에게 계유하여 적들과 병력을 연결하지 않게 하고 아직은 경솔이 싸우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적들이 바야흐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사는 싸움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적들이 형세를 나누는 척 소문을 내고 힘을 다하여 불의에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병력을 나누어 방비하고 있어 곳곳에서 힘이 약할 것이니 이것이 우려됩니다. 우리를 위한 계책으로는 마땅히 모든 진도로 하여금 성벽을 견고히 하고 청량하여 놓고서 경솔이 나가 싸우지 말고 서서히 그 형세를 관망하다가 그 피곤하고 나태해짐을 틈타서 도채찰사 도절제사가 경기로 왕래하며 성원하는 것이 가할 것이니 아울러 이러한 뜻을 구치관 등에게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를 보고 즉시 유서 및 사목을 글로 써서 함길도 도채찰사 구치관 부사 강효문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적의 성식에 관한 계본을 보건대 적들이 형세를 많이 벌이어 우리로 하여금 병력을 분산하게 해놓고 그 틈을 타서 돌입하려고 한다고 하나 올적합 등이 실상 우리와 더불어 원수를 맺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선의 군사는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인데 만약 경술이 더불어 싸우게 된다면 다만 올적합으로 하여금 더욱 적들과 결속하는 마음만 굳게 할 것이다. 현재로는 마땅히 형세를 살펴서 올적합에게 계유하기를 국가에서 너희들을 등진 사실이 없는데 너희들이 너희 원수의 속이는 말을 믿고 경솔이 대국을 침범하니 그 이해가 어떠하겠느냐. 내가 너희와 능히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에 성상의 교지가 없기 때문에 상냥하고 있을 뿐이다. 형세상 부득이하면 어찌 성상의 교지만을 기다리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남을 대신해서 해독을 받을 것이니 다시 생각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계유하여 올적합과 더불어 병력을 연결하지 않게 하고 아직은 경술이 싸우지 말라. 또 생각하건대 적들이 바야흐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사는 싸움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적들이 형세를 나누는 척 소문을 내고 힘을 다하여 불의에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병력을 나누어 방비하고 있어 곳곳에 힘이 약할 것이니 이것이 우려할 만하다. 우리를 위한 계책으로는 마땅히 모든 진보로 하여금 혹은 성벽을 견고히 하고 청량하거나 혹은 군사를 흩어지게 했다 모았다 하며 아울러 지키면서 경술이 나가 싸우지 말고 작은 일을 다투지 말며 도채찰사, 부사, 도지제사가 경기로 왕래하며 성원하는 것이 가하다. 만일 적이 비록 조금 얻어 가지고 가더라도 고식적인 싸움은 하지 말고 마땅히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하여할 것이다. 박형은 쓸만한 사람이니 경은 그에게 책임을 맡기어 쓰도록 하라. 전일 도채찰사가 내 뜻을 상세히 알고 갔으며 또 강효순도 유서를 가지고 갔으니 지시한 뜻을 상세히 알도록 하라. 올적합이 군사를 푼 뒤에는 반드시 올량합을 공격할 형세가 있을 것이니 경이 심사숙고하여 선처하기 바라며 병가의 변통하는 법을 다하고 머리서 제하는 데 국한되지 말 것이며 아울러 동봉한 사목을 잘 살피기 바란다. 니마차 올적합의 비사 차리 등은 조연하러 온 것이므로 적들과 관련이 없고 이제 유서의 내용을 우두 직나우 등으로 하여금 계유하게 하여서 적들과 더불어 병력을 연결하지 말도록 함이 가하다. 만약 구류시켜 박대하게 되면 더욱 미움과 원한을 이루어 필시 병고가 생길 것이니 마땅히 후히 대접하여 보내도록 하라. 니마차 등이 비록 올량합과 더불어 혹은 혼인을 맺어 서로 왕래하기도 하나 전일 제성 올적합이 아치랑이를 공격했을 때 니마차도 역시 이에 참여했던 것이다. 지금 니마차가 온 것은 특히 고령의 싸움에 우리가 알타리를 비유한 것이 곧 올적합에게 유인된 것이 아닌가 하고 분개한 데서 온 것뿐이지 진정서로 회합한 것이 아니다. 이제 계본을 보건대 니마차가 올량합과 더불어 합병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지금 또 별도로 둔을 설치하였다 하니 그 마음이 서로 맞지 않음이 더욱 명백하다. 예로부터 이 적들이 병력을 연결하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성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머지않아 반드시 저절로 의심을 낳게 되어 하나가 물러가게 되면 하나만이 홀로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은 형세상 필연적인 것이다. 당나라 태종이 향화 말로 돌고를 이간시켰고 모용 외에는 소와 술로 우문시를 이간시켰으니 이는 다 틈을 이용하여 이간책을 쓴 데 불과할 따름이다. 이제 비사 등이 직나우의 처소를 왕래함으로 호계를 적당히 보내어서 은근한 뜻을 보이면 저들이 필시 감동하여 마음이 동요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올적합이 우리와 더불어 올량합을 협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 올량합이 이를 듣고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때가 이간책을 쓸 시기인 것이다. 이간책을 쓴다는 것은 유독 이때만이 아니고 형세에 따라 행함이 가하다. 1. 직나우 등에게 효유하기를 올량합을 협공하는 군사는 큰 공을 세워 후한 상을 받아서 전하께서 후대하는 뜻에 보답하라고 하면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마음을 먹게 될 것이다. 적에게부터 이익이 없으면 어찌 번복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비사의 무리로 하여금 번번이 왕래하면서 말을 전하게 하면 올량합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공공연히 말하기를 니마차와 더불어 올량합의 군사를 협공하겠다고 하면 서로 의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또한 한 가지 이간책이다. 올량합 등이 전일 제성 올적합이 아치랑이를 공격하였을 때 니마차도 참여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이제 거짓으로 합력하여 조선에 대한 원수를 갚은 뒤에 동량 등지에 있는 알타리와 더불어 그 돌아가는 길에서 맞아 다 죽이려고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여 니마차로 하여금 틈이 나게 하는 것도 또한 한 가지 이간책이다.
니마차가 만약 또한 알타리를 내보내 달라고 말한다며 마땅히 바르게 대답하기를, 알타리로서 성 밑에 사는 자들은 본래 우리에게 성의를 다하여 따르는데 이제 궁에서 왔다 하여 어찌 잡아서 너희에게 보낼 수 있겠는가? 이는 니마차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와 있는 자를 알타리가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이를 허락하여 니마차가 기순해온 정성을 저버리겠는가? 너희들이 생각해보면 해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진실되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좋다. 니마차가 만약 성 안에 있는 알타리를 억지로 구한다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알타리는 동양 등지에 있는 자가 많은데 너희들은 어찌 이 무리를 공격하여 사사로운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올량압 등의 사주하는 바대로 하며 마치 그 노비처럼 되려고 할 뿐인가? 어찌 이러한 패망의 시기를 틈타지 않는가? 우리와 더불어 협공하면 한편으로는 나라에 공을 세우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얻어 노비로 삼을 것이니 어찌 이롭지 않겠는가? 올량압이 너희에게 청하는 뜻을 너희는 모르는가? 하나는 스스로 조선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조선과 원수를 맺게 하여 자기의 우환을 완화하는 반면에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니 자연적으로 좋은 계책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오히려 국가에서 노하지 않을 때 듣지 않았다가 국가에서 이미 노한 뒤에 당하게 되면 너희가 편히 지내겠는가? 너희들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라. 1. 올량압을 급히 공격하려고 한다면 올량압이 다 패하여 세력이 없게 되어서 올적합은 수요가 부족하게 될 것이니 어찌 병력을 연결하겠는가? 이때는 급히 치는 것이 양책이다. 그러나 올량압과 올적합은 모두 야인과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록 원수같이 미화했어도 서로 합할 형세가 쉬워서 우리가 만약 급하게 하면 그 결합이 견고하게 되고 놓치면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지금 비록 올량압을 공격할 기회가 있더라도 아직 참고 움직이지 않았다가 때를 기다려서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때는 치지 않는 것이 양책이다. 이 두 가지 계책을 가지고 가려서 쓰도록 하라 하였다. 또 신숙주에게 보이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윤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명인에 마땅히 강맹경 한 명의 성인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하였다. 두류는 머물러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청냐는 전쟁 때 적에게 이용의 편리를 주지 않기 위하여 전야의 공식을 말끔히 거두어 없애는 것이다. 모용 외는 5호 16국 중 전년의 제1대왕을 말한다. 호계는 음식을 베풀어 군사를 위로합니다. 호군 호석이다. 동령은 지금의 무산이다. 세조실록 23년 세조 7년 1월 2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병주에서 전라좌도 경찰관 김호인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옥과 현의 응무인이 200손이 그 안에 천종이 죽자 그 아우 종이와 간통하여서 아내로 삼았으니 그 행위가 마치 금수와 같아서 윤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또 종의 수요를 헛소문 내어 응모함으로써 국가를 기만하였으니 간사함이 심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손은 공신이므로 주회를 다스릴 수 없으니 청컨대 양계의 잔영리에 속하게 하여 그 주의 악을 징계하소서. 또 종이는 그 엄난하고 추함이 비할 데가 없으니 유사전을 논하지 말고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3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강맹경 조아이정 신숙조 병조판서 한 명의 도승지 성임 등이 빈청에 나아가 응변을 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정교하기를, 한길도의 모든 진과 보호의 수호할 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병력의 약화가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그 기묘하지 않은 모든 보는 헛되지게 했다 모았다 하면서 아울러 지킴으로써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강명경 등이 아뢰기를, 큰진사에 보를 설치하는 것은 서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없다면 비록 큰진이라 할지라도 능히 단독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중국에 보가 있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문신으로서 비록 예문과 정문 원의 직임을 띈 자라도 큰일에 임하거나 큰 의혹을 결단하는 데 이르러서는 혹은 능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 비단 문신만이 아니라 무신도 역시 그렇다.
마땅히 문신과 무신 중에 쓸만한 자를 선택하여 적을 방어할 대책을 묻도록 하라 하니 강명경 등이 선택하여 아뢰었다. 춘숭당에 나아가 강명경 등을 불러 시식하게 하고 명하여 무신, 유흥무, 성규달, 신주, 이경, 이등량, 조종지, 최경래, 윤말손, 박중선과 문신, 박건순, 안관훈, 노사신, 김수령, 전동생, 신말주 등을 불러서 사변에 대한 계본을 보이고 각기 그 방략을 진달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방략에서 조금 얻은 바가 있다 하고 드디어 사목을 보이고 말하기를 이 사목을 보면 국가에서 적을 방하는 대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이등량에게 명하여 유서 및 사목을 가지고 한길도로 가게 하고 이르기를 너에게 명하는 것은 법 변방의 일에 익숙하게 하여 다른 날 쓰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활과 화살을 주었다. 날이 어두울 때 이르러 신숙주가 아우 신말주를 보내 아뢰기를 지금 함길도로 보내는 유서 및 사목은 도채찰사와 이등량 등으로 하여금 비밀에 붙이고 누설하지 말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은 말이다 하고 즉시 이등량에게 치사의 이를 알리도록 하고 또 채찰살에게도 말하도록 하였다.